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동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나도 동화 속 주인공같이 되고 싶다. 근데 특히 여자아이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주들이 등장하는 동화에서 말이에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등등 공주들이 등장하는 동화에는 마치 내가 공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공주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가요, 우리랑 닮은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닮았는지 궁금하시죠? 백설공주가 우리와 어떤 점이 닮았는지 그 닮은 점을 우리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표현들도 같이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해요. 오늘도 지식 잉글리시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When you're strange, faces come out of the rain. When you're strange, no one remembers your name.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people are strange. When you're a stranger, faces look ugly. When you're alone, women seem wicked. When you're unwanted, streets are uneven. When you're down, when you're strange, faces come out of the rain. When you're strange, no one remembers your name. When you're strange, when you're strange, you're strange. Yeah.
우리는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절만 바뀌어도 막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동요되고 그렇잖아요. 봄 타는 사람도 있고 가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정신이 조금 팔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기도 하죠.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공부에 집중을 해서 공부에 막 몰입을 해서 미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쇼핑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다른 요소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키워드는요. 바로 중독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화면에 먼저 보실게요. 저희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가장 비슷한 중독 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쇼핑백이 엄청 손에 많이 들려있네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쇼퍼홀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홀릭이라는 단어가요. 쇼퍼홀릭에 나오는 쇼핑홀릭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사용을 해도 똑같이 중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홀릭입니다. 얘는요. 잘 보세요. 연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홀릭이라는 단어를 혼자서는 사용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연결형이기 때문에요. 앞에 어떠한 다른 특정한 명사가 있어야지 이 뒤에 연결형으로서 단어를 붙여서 완전한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홀릭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아야지 연결시켰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중독자의 뜻입니다. 무엇에 중독된 중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단어가 바로 홀릭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표현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쇼퍼홀릭에 대해서 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릭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Someone who is obsessed or addicted with something. Usually, the thing that the person is obsessed with is impli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meone who is obsessed or addicted with something. Usually, the thing that the person is obsessed with is impli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하여금 얘가 연결형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물이 아니고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obsessed라고 하면은 중독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addicted with도 중독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팁입니다. 독해할 때 팁 여러 번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o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단어, 문장의 의미와 뒤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혹은 문장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모든 단어를 알지 않아도 or이라는 연결형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 때 앞에 단어만 알고 뒤에 단어는 모르는 상황들, 뒤에 단어는 알겠는데 앞에 단어는 잘 몰랐을 때 or이라는 단어를 보고 앞뒤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러한 내용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론해 나가면서 읽는 방법, 그게 바로 독해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장의 단어를 다 알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 능력을 토대로서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obsessed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addicted이라는 단어는 알겠다. addicted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obsessed라는 단어는 알겠다. 둘 다 중독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독해를 정확하게 해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홀릭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키워드는 바로 무엇과 무엇이었죠? 맞아요. obsessed와 addicted 두 단어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장에서 어떠한 중독을 이야기를 할 때 obsessed와 addicted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차근차근 학습해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obsessed 또는 addicted with something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 우리가 홀릭이라는 표현을 쓴다. 근데요, 이 홀릭은요, 일반적으로 그것인데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중독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독되어져 있는 무언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홀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이것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예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shopaholic, 쇼핑에 중독된 사람을 우리는 shopaholic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opaholic. 그렇게 읽는 거죠. shopaholic. 붙여서 shopaholic. shopaholic. 두 번째, workaholic. 일 중독자들도 우리가 workaholic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workaholic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기사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 홀릭이 바로 중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독자라는 의미가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는 앞에 단어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workaholic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shopaholic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hopaholic, workaholic. 그 다음에 세 번째 홀릭은요. 바로 초콜릿에 홀릭되어 있는 사람을 chocoholic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chocoholic.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홀릭이라는 단어는요. 기억해둬야 할 사안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사람한테 쓰는 거다. 그래서 중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연결형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명사, 단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형으로서 붙여서 쓸 수 있다라는 사실,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가 학습할 단어는요. 바로 shopaholic입니다. 쇼퍼홀릭은 쇼핑과 구매에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런 행동은 개인 관계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해서 쇼퍼홀릭의 정의입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된 쇼퍼홀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쇼핑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쇼퍼홀릭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치료법들 혹은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자, 쇼퍼홀릭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의미를요,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되는 거는 중독되다라는 표현. 좀 전에 홀릭 표현할 때 같이 배웠던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꼭 기억하시라고 지속적으로 같이 자꾸자꾸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addicted 또는 obsessed 그 단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쇼퍼홀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영작을 해봅시다. 쇼퍼홀릭은 쇼핑과 구매에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라는 이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차근차근 기름기 쏙 뺀 문장부터 살을 붙이는 작업까지 차근차근 완성시켜 나가봐요. 쇼퍼홀릭은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쇼퍼홀릭은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아직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 보겠습니다. 쇼퍼홀릭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중독된 요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해요.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다시, 쇼퍼홀릭은 일컫는다.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who are obsessed. 좀 전에 중독되다라는 표현 obsessed와 addicted 두 가지 있었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에 addicted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단 의미만 변질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만 동일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obsessed를 사용해서 한번 중독된 사람을 표현해보자 라는 의미로서 제시해드리는 문장이고요. 다시 한번 같이 문장 읽어봐요. 시작!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 네, 잘하셨습니다. 쇼퍼홀릭은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중독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중독된 사람들인데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쇼퍼홀릭은 쇼핑과 구매에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영어 문장에서는 어디에 추가가 되는지 그 위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뒤에 나왔네요. Obsessed with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Obsessed with shopping and buying.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큰 의미 차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이 shop이라는 shopping이라는 것 자체가 구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포함이 완전히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쇼핑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숍들, 가게를 지나다니는 것도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거는 구매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쇼핑과 구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쇼핑을 하는 행위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쇼핑을 한다라는 거 의미 안에 구매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쇼핑과 구매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쇼핑한다라는 거에 구매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쇼핑과 바잉에 중독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with shopping and buying.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with shopping and buying. 이게 바로 쇼퍼홀릭의 첫 번째 문장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넘어가야 될 차례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했어요. 그죠? 두 번째 문장은요. 이런 행동은 개인 관계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인 관계는 relationship이겠죠. 그럼 개인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personal relationship이 되겠고요. 금전적인 문제는요. 금전적인이라는 단어는요. financial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문제니까 problems 또는 issues.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어, 문제를 의미하는 쓰고 싶은 단어 마음껏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문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런 행동은 일으킨다. 개인 관계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표현. 짜잔! This behavior은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등장했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This behavior는 행동입니다. 일으킨다, 불러일으킨다, 야기하다 라는 표현은요. caus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cause. 이 행동은 불러일으킨다, 일으킨다. This behavior causes.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데 them이라는 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쇼퍼홀릭들. 첫 번째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쇼퍼홀릭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도록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문제는요, 바로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problems 라고 나왔습니다. 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도 있는 거고요. financial problems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problems는 한 번만 뒤쪽에 써준 거고요.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is behavior causes them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problems. 한 번 더. This behavior causes them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problem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쇼퍼홀릭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보내면 섭섭하죠? 다 정리된 문장, 두 문장 한 번에 보여드리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with shopping and buying. This behavior causes them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problems. 한 번 더. Shopaholics are people who are obsessed with shopping and buying. This behavior causes them to have personal relationship and financial problems. 여러분들 혼자
Okay, very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 바로 쇼퍼홀릭이었죠.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백설공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백설공주가 우리랑 닮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백설공주의 이야기와 모습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동화책 정말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동화책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하시면 될 거예요.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보는 거고요. 그 동화책은 바로 뒤에 보는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예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름다운 백설공주. 백설공주 하면은 흑발 머리에 정말 빨간색 입술, 그리고 피부는 정말 눈처럼 하얀. 그래서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어 제목도 스노우 화이트잖아요.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백설공주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백설공주는요, 어떤 운명을 타고났냐면요, 바로 왕자를 만날 운명. 그것도 그냥 왕자가 아니에요. 백마탄 왕자를 만난 운명을 타고난 백설공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에 공주는 왕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동화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그 백설공주 내용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부럽네요. 백설공주는 왕자를 만났고 잘생긴 왕자는 어여쁜 공주를 만났네요.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은 동화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백설공주 동화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고 지금의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단어를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Deep in the forest, there was a princess named Snow White. She had skin as white as snow, had lips as red as blood, and had hair as black as ebony. 자, 여기까지, 이 문장까지만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단어는요, 바로 이 마지막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에보니라고 해서 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단, 정말 까맣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칠흑같이 까만색 머리카락을 가진 백설공주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백설공주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흐름에 맞춰서 따라오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읽어 내려가 볼게요. Deep in the forest, 정말 깊고 깊은 숲 안에, 성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숲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깊은 숲 속에 큰 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영어식 표현도 똑같아요. Deep in the forest, 숲 깊은 곳에 there was a princess, 공주가 있었는데요. 그 공주의 이름은 무엇이었다고요? 스노우 화이트였습니다. 백설공주였습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은요, 백설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백설공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는요, she had skin, 피부가요, as white as snow, 하얗대요. skin as white, 뭐처럼 하얗다고요? 눈만큼 하얗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he had skin as white,
하얀 스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하얀 거는 어느 정도로 하얗냐면은 눈만큼 하얗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문법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a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 비교급, 이거는 as 비교급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는요 as 비교급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as 비교급으로 그래요. 사용이 됐어요. 사용이 됐을 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고 어떤 걸 강조해주고 싶었길래 이걸 썼을까를 궁금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딱 보고 나 알았어. 얘 이거 as 비교급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as 비교급에서 무엇을 더 강조해주고 싶은지 하얗다고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눈만큼 하얗다고 진짜 하얗다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싶구나. 그러면 나는 얘 스킨이 하얗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as 비교급을 썼구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접근하면요 독해가 안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독해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을 보고 왜 문법 용어를 생각해요? 문장을 보고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읽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녀는 스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피부는요 하얗대요. 눈만큼 하였어요. 그리고요 봐봐요. 지금 에세이에서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또 다음 넘어가 봐요. 다음에는요 그녀는요 입술이요 어땠냐면요 빨갰어요. 피같이 빨갰어요. 정말 빨갛도록 예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그녀는요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까맸어요. 에보니같이 까맸어요. 여러분, as 비교급이 이거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문장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매직이야 매직. 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선입견을 갖고 문법에 내가 알고 있는 걸 껴맞춰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키워드가 뭔지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내려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도요. 단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읽지 마시고요. 덩어리로 묶어서 자꾸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속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속독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러스터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자, 같이 이 문장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She had skin as white as snow, 하얗고, had lips as red as blood, 빨갛고, and had hair as black as ebony 라고 나왔습니다. 까만색 머리카락까지 가졌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장. Although she had her hardship, she finally met the prince. Meeting the prince was her destiny 라고 나왔습니다. 자,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had her hardship. 그녀가 hardship은요 바로 역경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hardship은 역경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역경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finally 마침내 누굴 만나는 거예요? The prince 그 왕자님을 만납니다. 그 왕자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meeting the prince 왕자님을 만나는 것은 그녀의 destiny 운명이었던 거죠. 모든 동화가 그렇잖아요. 공주가 왕자를 만나고 왕자가 공주를 만나고 그죠?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though she had her hardship, she finally met the prince. Meeting the prince was her destiny. 한 번 더. Although she had her hardship, she finally met the prince. Meeting the prince was her destiny. 여러분들 혼자.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백설공주의 모습과 백설공주의 운명까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결론이죠. 왜 이제 행복하게 하면 왠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표현 동화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동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걸 영화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한 2번? 5번은 봤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표현하고요. 문장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저 문장 많이 들어봤다 라고 하실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요. 그들은이니까 되게 보여주고 싶은데 되게 시간 끌죠. 많이 생각하시라고 시간 끄는 거예요. they가 나오겠죠. 살았다는 live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면 부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부사는 행복하게 happily?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대요. 자, 보겠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게 바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마지막,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여러분은 혼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행복한 백설공주 이야기와 행복한 백설공주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공주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많은 여학생들 알고 있을 거예요. 공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좌절한데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우리 백설공주랑요, 우리랑요 닮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 점이 닮았었거든요.